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만든 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 4를 내장했는데 윈도우즈 온 라즈베리 파이 WOR 윈도우 10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내부는 이렇습니다. 네, 많은 성능의 향상이 있었던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된 윈도우였지만 실사용은 거의 어려웠습니다. 물론 SD카드에 제가 현재 설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브라우저 하나 띄우는데 몇십 초 이렇게 걸리다 보니 실사용은 정말 거의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에 정식으로 나오지도 않은 윈도우 11 프리뷰 버전이 드디어 라즈베리 파이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4에 윈도우즈 11 프리뷰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한번 실제로 이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윈도우즈 11을 설치하려다가 실패했었던 라떼판다 알파입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바이오스에서 eMMC를 끄지 않아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64기가 이상의 eMMC가 없고 SSD에 윈도우즈를 설치하실 분들은 꼭 eMMC를 끄셔야 윈도우즈의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윈도우즈 11 클린 인스톨도 가능하게 됩니다.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용 윈도우즈 11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번에 실패했었던 라떼판다 알파의 윈도우즈 11을 설치한 것을 잠시 보여드렸고, 이제 제 PC로 돌아와서 라즈베리 파이 4에 윈도우즈 11을 설치하기 위한 WOR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O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로 가셔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윈도우즈 이미지를 얻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UUP 덤프넷 그리고 UUP.rgadcard.net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UP 덤프넷의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4에 들어가는 이 ARM64용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네, 국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프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 버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기고, 압축을 풀어주시고, 네, 풀어주고 난 폴더에서 UUP 다운로드 윈도우즈 CMD를 실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폴더를 C 드라이브 루트로 옮겨주시고, 네, 실행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CMD 창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RGADcard.net의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타입을 인사이더 버전 선택해 주시고, 프리뷰 ARM64 최신 버전 언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 네, 프로페셔널, 네, 그리고 첫 번째 이 ISO 컴파일러 인 원 클릭을 선택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가 차단이 되면 유지 그리고 더보기에서 그래도 계속을 눌러주시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파일이 여기에 다 생기기 때문에, 네, 새 폴더에 넣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WOR의 압축을 풀어주고,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파일을 눌러주시고, WOR이 실행되면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장치에서는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경고 표시가 나와 있는 디스크는 윈도우즈가 깔려 있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네, 눌러 주시면 안 되겠고, 저의 경우에는 120기가
SSD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 눌러주시고, 그리고 부트로더가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EEPROM 업데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파이 이미저를 실행을 해주시고, MISC 유틸리티 이미지, 여기서 부트로더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SD카드 선택해 주시고, 이제 SD카드를 넣은 다음에 라이트를 눌러서 이미지를 굽고 난 다음에 이것을 파이에 넣고 파일을 한번 부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화면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네, 이제 EEPROM 업데이트까지 되었으면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미지가 선택이 되었고, 제가 선택한 윈도우즈 11 프로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드라이버는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UEFI 펌웨어도 서버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는 특별히 건드릴 것 없이 이대로 놔두시고, 자, 다음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설치를 완료하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노트북에 SSD를 안쪽에 내장하기 위해서 USB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바이오스로 들어온 다음에 특별히 건드릴 건 없지만 디바이스 매니저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시면 어드밴스드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램이 4기가 이상인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디세이블드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3기가 이상의 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 노트북을 4기가로 만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사용을 하느라고 2기가로 바꿔놨습니다. 2기가에서 돌아가는지를 또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2기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10분 정도 지나면 세팅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팅 화면이 떴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설정들도 똑같습니다. 설정이 진행이 되고, 아직 와이파이 기능이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제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자, 드디어 이 작업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걸릴지. 2분 만에 완료가 되었네요. 와.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로그인하면서 제 PC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잘 작동을 합니다. 메뉴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윈도우즈 11의 화이트 테마와 제가 만든 이 노트북의 컬러와 아주 잘 어울리네요.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된 느낌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CPU가 1.5GHz 쿼드코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쿨러를 좋은 것을 설치하고 오버클럭으로 2.1GHz에서 3GHz 정도 해주면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그런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래픽 부분은
정확히 패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CPU 클럭으로 성능이 좌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일단은 오버클럭 없이 라즈베리 파이 제 속도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가 뜨는 속도는 정말 느립니다. 하지만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4에서 윈도우즈 10이 설치됐을 때와 비교하면은 뭐 정말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돌렸는데 전체 화면이 다 로딩 되는데 23초가 걸렸습니다. 검색은 그래도 빠릅니다. 과연 영상 플레이는 어느 정도 될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랜만에 라떼 데이트만은 라이젠 싱글보드 컴퓨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720p로도 플레이가 되네요. 네, 아마 살짝 끊김이 있어서 1080p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라즈베리 파이 윈도우즈 11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운드가 드디어 지원이 됩니다. 물론 HDMI로는 사운드가 지원이 안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폰 잭, 옥스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의 이어폰 잭은 사운드 지원이 잘 됩니다. 네, 스토어도 잘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는 느리지만요. 네, 설치까지도 잘 되었습니다. 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속도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네, 이 성능이 낮은데 해상도가 1080p로 잡히니까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실행이 된다 정도. 네, 제일 중요한 이 게임이 되는지도 또 봐야겠죠. 네, 원래 설치가 돼 있네요. 네. 할만합니다. 살짝 느린 감은 있지만. 네. 근데 지뢰찾기는 없어졌나? 지뢰찾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새로 나온 지뢰찾기인가 보죠? 네,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와, 지뢰찾기가 100메가나 되네요. 네, 놀랍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보니까 옛날 고전 지뢰찾기도 아마 되나 봅니다. 네, 일단은 신형 지뢰찾기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초급을 한번 100메가짜리 게임인 만큼 로딩도 엄청 걸리네요. 네, 정말 오랜 로딩 끝에 떴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오, 됐다. 여기 우클릭. 네.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도 우클릭.
이거 아닌데. 잠깐만. 예. 네.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어렵네요, 네. 창피하게. 어쨌든 중간에 좀 빨리 돌렸습니다. 네, 뭐 중요한 솔리테이어 그리고 지뢰찾기도 잘 되고 유튜브도 나오고 넷플릭스는 조금 아쉽지만 네, 제가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사이트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역시 워드프레스로 만들고 AWS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이버.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정말 지난번에 라즈베리 파이 4용 윈도우 10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제 노트북과 너무 이 테마도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네요. 네. 조금만 더 발전해서 오버클럭도 원활하게 되고 그런다면 정말 쓸만한 라즈베리 파이 4의 용도 중 가장 중요한 용도가 이 윈도우즈 11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